안녕하세요. 육군사관학교 주짓수 첫 시간을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대학교 지금 2020년도 3월달 개강하고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는 데가 많기도 하고 육사 문화체육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사실 작년에 들었던 이제 생도들 요청도 있었고 저도 이제 계획하고 있던 게 있어서 18년도, 19년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잡았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수업 계획안을 어느 정도 잡아놨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거와 병행해서 온라인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랑 연계되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학기 중에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제 다시 볼 수 있고 미리 올라오게 되면은 미리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연습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동영상 교재를 제작할 겸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그냥 첫날 우리가 앞으로 수련하게 될 이 주짓수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첫 강의를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얼마나 연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기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에 꾸준히 저랑 같이 수업을 해서 주짓수 수련을 한 생도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2020년도에 처음 듣는 생도들이 있고 할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들은 내용들이나 연습한 양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들었던 내용도 다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작년, 재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짓수를 우리가 하게 될 건데 주짓수 J-I-U-J-I-D-S-U죠. 그래서 영어로는 주짓수라고 하고 한자로 유술이라는 글자를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은 그게 주짓수고 그걸 이제 일본에서 브라질로 건너간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지금 브라질에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전 세계로 확산된 무술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무술이기도 하고 스포츠이기도 한 거예요. 스포츠가 돼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으로도 이제 들어갔고 제가 가르친 제자가 금메달을 따기도 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게 스포츠로 유명해지기까지는 이제 격투기,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에서 이제 다른 무술과 주짓수가 대결했을 때 높은 승률,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인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시작된 유도의 전신이 브라질로 건너가서 세계로 퍼진 어떤 무술인데 무술 대 무술의 대결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아서 현재는 유도나 레슬링, 복싱처럼 하나의 종목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스포츠가 되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에 걸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스포츠 주짓수예요. 스포츠 주짓수. 그래서 IBJJF라던가 JIJF,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그 단체 아니면은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AJP 투어라는 그 메이저 주짓수 단체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일단은
국제연맹, 미국의 본부를 둔 IBJF가 좀 제일 큰 단체고 거기 룰을 기반으로 하는 그 룰이 아시안 게임 룰이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 스포츠 주짓수를 주로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무술적인 특성이라던가 뭐 응용에 대해서는 뭐 안 하는 거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요걸 안 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주짓수는 처음에는 무술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랑 사람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했는데 그래서 사람이랑 사람이 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걸 우리는 뭐 유래도 중요하고 창시자도 중요하고 뭐 전통이나 문화 같은 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군사관학교 주짓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생도들이 실용적인 면을 접하고 뭐 굳이 뭐 문화적인 측면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실용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배워서 건강하고 재미있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쓰고 필요 없는 건 안 쓰고 우리 인생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싸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거는 뭐 멋이 있다던가 뭐 신비롭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랑 사람이 싸우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누가 이기고 지는 거는 사실 100%라는 건 없지만 확률적으로 글씨가 지금 다 지워졌네요. 효율이랑 확률 약간 비슷하죠. 어떤 율이잖아요. 율 100%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짓수를 뭐 10년간 수련을 해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어요. 질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내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쓰러져서 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상대방이 운이 좋아서 내가 질 수도 있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내가 흰띠랑 주짓수를 해서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10만 번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이길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한 번 질 수 없어서 질 수는 있지만 2번, 3번, 4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이기는 확률이 높아지고 일단 싸웠을 때 이런 확률적인 승률이 높아지는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효율은 내가 힘을 덜 쓰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체급을 뛰어넘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짓수 도장들의 홍보 멘트들이 있는데 효율을 중시하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을 살리느냐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요. 구조. 내 몸의 뼈대 아니면 내 몸의 부분의 개수 같은 거. 내가 두 손으로 한 손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뭐 팔꿈치랑 무릎으로 상대방이 미는 힘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버틴다던가 뭐 그런 구조, 효율, 확률적인 부위 이런 면에서 앞서는 게 주짓수의 특징이고 싸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느냐 두 명이 싸울 때 왼손으로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제 한두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사람이 싸우는 걸 많이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사람이 싸우면 사람은 걸어 다니죠. 뛰어다니거나 걸어 다니고 누워서 기어다니지 않죠. 그래서 서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발은 땅에 붙이고 있어야 되니까 보통 팔로 주먹을 휘둘러서 싸우겠죠. 붙잡고 때리고. 근데 이제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중국 영화나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한 대 땅 때려서 기절시킬 수가 없어요. 기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못 시키죠. 그러면 서로 손에 잡히는 정도 거리, 서로 때릴 수 있는 거리가 되면 엉겨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엉겨 붙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거죠. 초등학생들이 싸우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면 친구들이 보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넘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싸우다가 달라붙는 것도 자연스럽고 달라붙으면 넘어지는 것도 자연스럽고
하지만 넘어진 이후의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죠. 사람이라는 동물은 기본적으로 서서 두 다리로 걸어 다니거나 뛰어다니고 팔로 잡고 밀고 던지고 그런 움직임을 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두 명이 엉켜서 버둥거리는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강하고 크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내기가 어려워요. 서서 뛰어다니고 주먹을 휘두르고 던지고 하는 거는 그냥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보다 달리기가 빠른 친구를 연습을 통해서 뛰어넘는다. 그런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나보다 공을 빨리 던지는 친구를 내가 연습을 해서 뛰어넘는다. 그런 건 힘들어요. 타고나는 부분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부분. 나보다 달리기가 빠르고 공을 빠르게 던지는 친구라도 바닥에 깔려서 호적되는 상황에서 상대를 뒤집는다던가 목을 조른다던가 뭐 그런 동작은 내추럴한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하는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서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은 큰 힘이 사용되고 체력이나 본능적인 운동 능력의 차이가 많이 작용해요. 그래서 물론 복싱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거의 머릿속에 그림이 안 나오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막 이기는 그림. 뭐 유도나 레슬링도 마찬가지죠. 유도도 예전에는 무제한급 시합이 있었어요. 작은 사람이랑 큰 사람이 대결하는 시합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없어졌죠. 주짓수는 지금도 무제한급 시합이 있어요. 물론 더 스포츠화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경우가 꽤 많죠. 인간이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작, 아까 전에 자연스러운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창 던지기, 달려가서 창을 빵 던지는, 달리는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작이고 집어 던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동작이죠. 타고난 운동선수고 훈련을 잘 받았다면 창을 막 엄청나게 멀리 던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워서 창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던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타고난 우리 신체의 기능을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 누워있거나 엎드려있거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상황, 뭐 네 발로 걷고 뭐 하는 게 건강체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사람이 원래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연습하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기기가 쉽다. 이 점을 이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스탠딩에서 싸울 수 있고 스탠딩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테이크다운 싸움이 나올 수 있고 그라운드로 넘어간 상태에서 싸움이 나올 수 있는데 싸우다 보면 어중간한 실력 차이가 있는 상대는 결국에 그라운드로 가더라. 근데 그라운드를 연습하면 체격적인, 신체 능력적인 한계를 많이 뛰어넘을 수 있다. 본능적인 우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스탠딩에서의 공방의 우위는 어느 정도의 연습으로는 이런 신체적 조건이나 운동신경의 차이를 넘어서기 힘들다. 그런 현실을 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짓수가 처음에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종격투기, 뭐 주짓수 대 유도, 뭐 주짓수 대 복싱, 주짓수 대 가라데, 뭐 주짓수 대 프로레슬링 이런 식의 대결을 하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원 패턴, 지금까지도 쓸 수 있는 패턴, 지금까지도 현대 종합격투기 시합에도 같은 패턴으로 승률을 좋게 가져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맞지 않거나 아니면 확 끌어당겨서 붙어버리는, 뭐 파키아오랑 메이웨더 복싱 시합을 봐도 계속 달라붙어서 클린치를 하면 심판이 와서 떼어주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복싱을 잘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림같이 멀리 떨어져서 빵빵 때리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리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붙거나 이렇게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붙으면 이제 테이크다운, 넘어뜨리는 능력이 강한 사람이 누구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뛰어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라운드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짓수를 메인으로 하는 선수들은 이 아주 옛날에 이종격 투기 시대의 전략으로 거리를 벌렸다가 갑자기 좁혀서 달라붙어서 상대방이 스탠딩 테이크다운 능력이 나보다 약하면 내가 넘어뜨리고 상대방 스탠딩 테이크다운 능력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넘어가는 식으로 그라운드로 유도를 해서 그라운드에서는 무조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으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탭을 받아냅니다. 이런 게 이제 주짓수가 이제 싸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유명해지게 된 배경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주짓수는 이종격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때리는 것도 없고 스포츠 룰, 유도 시합처럼 서로 인사하고 때리지 않고 잡고 넘어뜨리고 좋은 포지션을 잡고 뭐 이런 거를 메인으로 하게 됩니다. 스포츠 룰은 타격이 없고 스탠딩 비중이 좀 적어요. 서서 넘어뜨리는 거는 2점, 가드를 패스하면 3점, 가드에서 스윕하면 2점, 마운트 4점, 백마운트 4점, 니온벨리 2점. 제가 스포츠 주짓수 점수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면 되고, 비중적으로 이제 서서 넘어뜨리는 동작까지가 적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짓수의 기본 전략이 상대를 꼭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서 그라운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라운드로 끌고 가는 게 주짓수의 메인 전략이었고, 현재 스포츠화된 주짓수에서도 그라운드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가는 과정에서 넘어뜨리면 좋지만 넘어뜨린 거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정도로 점수가 크진 않아요. 승부의 관건이 되는 큰 점수는 그라운드에서 누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했느냐, 누가 누구 등 뒤로 넘어가고 누가 누구 배 위로 올라타고 누가 누구의 다리를 무력화시키고 누가 누구를 밑에서 위로 뒤집고 뭐 이런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더 좋은 자세를 가져간 사람이 점수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설명 안 해도 대충 다 알겠지만 항복하는 사람이 진, 점수랑 상관없이. 우리가 스포츠 주짓수를 배우면서 이런 이종격 투기적인 주짓수의 유래를 생각을 하면 내가 주짓수를 배우면 호신술로도 쓸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수준의 스탠딩 타격이랑 스탠딩 테이크다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용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스포츠 수련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서 때리거나 서서 서로 넘어뜨리는 데는 더 힘 단위가 크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단거리 달리기랑 장거리 달리기처럼 역도 같은 걸 보면 큰 힘을 쓰고 시간은 짧게 가져가죠. 역도를 마라톤처럼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큰 힘을 짧게 쓰는 게 선 상태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때리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싱을 보면 3분 라운드로 돼 있고 레슬링이나 유도도 라운드가 좀 짧죠. 폭발적으로 힘을 쓰고. 주짓수는 블랙벨트 시합의 경우 10분 토너먼트예요. 표준적으로 10분 동안 유도나 레슬링을 한 경기 한다고 하면 아마 올림픽 나오는 선수들도 양상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역도같이 폭발적인 운동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주짓수는 왜 이걸 길게 하느냐? 그만큼 폭발적인 신체 능력보다는 좀 더 지구력적인 면을 요하는, 그라운드에서 싸움은 좀 더 지구력이 필요한 싸움이고 폭발력이 덜 필요한 거죠.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앉아 있는 사람을 뒤집는 건 조금 더 적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련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신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주짓수 수련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폭발력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좋지 않더라도 주짓수 수련, 때리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는 서서 붙어서 넘어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수련은
이제 신체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신체 능력이 좋다 그러면 넘어뜨리고 때리고 하는 부분까지 연습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종합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상대방을 봐가면서 한다면 내가 얘보다 타격을 더 잘해. 근데 얘가 주짓수를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내가 그라운드로 안 가면서 타격으로 잡아서 이겨야겠다. 아니면은 반대로 얘가 나보다 타격을 잘하고 내가 얘보다 그라운드를 잘하면 내가 얘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이겨야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운동신경이 좋고 전반적인 그런 컴플리트 게임이 완성돼 있으면 이걸 전략적으로 상대방이랑 나랑 약점을 파고드는 식으로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뭐 거친 운동, 힘든 거, 부상의 위험을 피해서 그냥 호신술로 아니면 즐겁게 운동하고 싶으면 이쪽 영역에서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뭐 기반이 만들어지고 욕심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주짓수 수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스포츠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종합격투기적인 부분, 호신술적인 부분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호신술적인 부분으로는 뭐 신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여기만 해도 내가 이걸 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실제 싸움이라는 거는 MMA랑 또 다르게, MMA는 글러브 끼고 뭐 마우스피스 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맨주먹으로 막 주먹 머리 같은 데 한 대 맞으면 손가락 부러지고 타격을 마음대로 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실생활에서 이렇게 싸운 사람도 없잖아요. 여튼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거는 스포츠 주짓수. 스포츠 주짓수 점수와 뭐 포지션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이렇게 주짓수의 뭐 역사에 대해서 약간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하는 거고 이게 왜 인기가 있어져서 뭐 이렇게 올림픽 종목을 노릴 정도까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되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막 뭐 지금은 미국, 브라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왜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그거를 이제 좀 과학적인 이 효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거는 그런 원칙에서 접근한 이제 주짓수예요.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요. 작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바로 기술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이제 곧바로 이제 기술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 작년, 재작년에 같이 수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생도들을 항상 함께 해서 같이 연습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도가 아닌데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짓수 기술은 위험하기 때문에 쓰는 경험이 전혀 없는데 그냥 친구들끼리 특히 뭐 단둘이서 연습을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험자가 있는 데서 통제된 환경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좀 매력적이다, 재밌다라고 느끼시면은 꼭 도장에 가서 연습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기존에 이미 수련하고 있는 분들은 뭐 보고 나서 도장에서 같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시국이 어수선한 만큼 건강에 유의하고, 일단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로 저한테 메시지 주셔도 되고, 뭐 기술 영상도 뭐 제가 결혼도 하고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못 올렸는데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다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되고, 여튼 이제 앞으로도 영상 강좌를 통해서 육사 주짓수 강의도 올리고, 그냥 우리 혈액 주짓수에서 원래 올리던 여러 가지 영상들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